맴매, 즉 때리기는 아이들에게 공격성을 높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 잘 내는 법에 대해서 코칭해 드릴 텐데요. 부모님들은 아이가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화는 나지만 먼저 참으려고 합니다. 참으면 아이가 그 부정적인 행동을 그만해야 되는데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부모님들은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아이의 부정적인 행동이 계속 멈추지 않게 되면 참다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지! 라고 버럭 화를 냅니다. 그러면 아이는 깜짝 놀라 그 행동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는 말합니다. 엄마가 꼭 이렇게 화를 내야 말을 듣지? 그럼 아이의 입장은 어떨까요? 왜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화를 내? 왜 나한테 왜 소리 질러? 엄마가 괜히 화내니까 나한테 화내는 거야.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엄마는 화를 내고 아이는 상처를 받고 상황은 종료되게 됩니다. 화를 내지 않고 아이의 부정적인 행동을 멈추는 것이 제일 좋은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부모의 부정적인 감정을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먼저 엄마는 화내는 단계에 대해서 아이와 협의해야 합니다. 1, 2, 3단계로 나누어서 엄마는 2단계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3이 되면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맴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평상시 협의를 3번 이상 한 뒤, 그리고 만약에 아이의 부정적인 행동이 또 시작되면, 예를 들어 여기서는 식탁 아래로 음식을 떨어뜨리는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지담아, 엄마는 지담이가 식탁 아래로 음식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면 화가 나. 그런데 엄마는 이까지는 참아줄 수 있는데 3이 되면 지담이한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를 수 있을 것 같아. 그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아이가 그 부정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지담아, 이제 엄마 이만큼 화가 났는데 지담이가 그 행동을 안 해줬으면 좋겠어. 이제 3이 되면 엄마가 지담이한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를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식탁 밑으로 음식을 떨어뜨리는 행동이 지속된다면 엄마 이제 3만큼 화났어? 라고 말씀해 주시고 화를 내시거나 소리를 실제로 지르시는 겁니다. 단순히 단계를 정하여 부모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아이에게 효과적인지 의문을 가지는 부모님이 계실 텐데요. 실제로 이렇게 단계별로 감정을 표현하면 3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제 아이 또한 3까지 간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에 ADHD 판정을 받은 친구들과 그리고 ADHD 경향성이 높은 친구들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부모 교육 강의를 1년 정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 화 잘 내는 법에 대해 화 내는 1, 2, 3단계를 코칭해드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뒤 10명의 친구 중 5명의 친구는 3까지 가지 않았고요. 50%인 나머지 5명의 친구들은 3까지 가서 부모에게 혼이 났습니다. 2주 뒤 이 5명의 친구 중 3명은 3까지 가지 않았고 2명은 또 3까지 가서 부모님에게 혼이 났습니다. 3주 뒤 이 2명의 친구 중 1명은 3까지 가지 않아 혼이 나지 않았고 나머지 1명은 3까지 가서 혼이 났다고 합니다. 4주 뒤 그 혼이 난 친구의 어머님이 활짝 웃으며 이제 우리 아이도 3까지 가지 않아요 라고 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나머지 3까지 갔던 그 친구는 ADHD 판정을 받고 약물을 복용하면서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있었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 역시 4주 만에 부정적인 행동을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경우처럼 참다 화를 내는 것과 1만큼, 2만큼, 3만큼 단계를 적용하여 화를 내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전자는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해, 아니면 엄마 아빠가 화가 나서 나에게 화를 내는 거야, 아니면 나를 때리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후자는 엄마가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계속해서 내가 잘못해서 그래서 내가 혼난 거야? 라고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화를 내더라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한 가지, 제가 이 방법을 저희 내담자 어머님에게 코칭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어머님의 아이의 모든 행동에 다 1만큼 화났어, 2만큼 화났어, 이걸 다 적용하신 거예요. 근데 아이의 이 모든 행동에 브레이크를 걸듯이 이 1만큼 화났어, 2만큼 화났어를 하시는 게 아니고 어머님이 마음속으로 우리 아이의 부정적인 행동의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이 첫 번째 행동을 먼저 수정한 이유, 다음에 두 번째 행동을 수정하시고 세 번째 행동을 수정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의 행동에 대해서만 이 1만큼 화났어, 2만큼 화났어, 3만큼 화났어를 하시는 거지 아이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다 제약을 거시는 건 아니십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는 숨통이 막히게 되고 부정적인 행동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를 말씀하실 때에는 조금 목소리 톤을 낮고 차갑게 말씀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엄마 지금 1만큼 화났어. 그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미 엄마 지금 1만큼 화났어. 엄마 지금 2다. 라고 해주시는 건 이미 화를 내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이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이 방법에 대한 효과를 얻지 못하실 것입니다. 여러 논문이나 연구들을 살펴보면 맴매, 즉 때리기는 아이들에게 공격성을 높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 상황이나 손으로 신체를 때리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훈육이 아니라 단지 부모가 아이에게 화풀이하는 것입니다. 되도록 맴매, 때리기는 추천해 드리진 않습니다. 다만 정말 맴매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체를 때리는 행위는 절대 안 되고요. 저의 이 코칭법을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